오랜 옛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소년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늘 풀어지지 않는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는 학교에서도 집중을 잘 못했고 친구들과 놀다가도 금방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민수가 자주 피곤하다고 하니 걱정이 많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마을 축제에 갔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항상 기운 넘치고 밝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법사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민수의 피로를 한눈에 알아채곤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네. 이것은 단지 몸을 풀어주는 것 이상의 마법이지. 민수는 귀가 솔깃하여 노인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노인이 안내한 곳은 한적한 공터였습니다. 노인은 민수에게 웃으며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내려온 특별한 스트레칭이란다. 먼저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보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리고 마치 하늘을 긁어당기듯이 쭉쭉 늘려보게나. 민수는 노인의 동작을 따라하다 보니 몸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동작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굽혀 발끝을 향하게 해보게. 허리를 너무 무리하게 구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되는 만큼만 하면 된다네. 중요한 것은 몸의 긴장을 놓아주고 편한 마음으로 하는 거라네. 민수는 노인의 말대로 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노인의 안내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칭을 1시간 정도 하니 민수의 얼굴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스트레칭은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도 덜어줄 걸세. 자네가 부지런히 해본다면 언제든 기운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그 후로 민수는 매일 아침 새로운 습관처럼 스트레칭을 꾸준히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피로감은 사라졌고 학교에서도 더 집중을 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친구들과도 더 활발하게 놀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가 노인의 비법을 공유하자 모두 그 스트레칭을 따라하게 되었고 마을 전체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민수는 나중에 훌쩍 자라나 건강 전문가가 되어 그 스트레칭 법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스트레칭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고 모두가 노인과 민수에게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소중한 스트레칭은 단지 몸의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적이 있었다. 업무의 압박과 일상의 작은 갈등들이 쌓여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친구가 나에게 조언해준 것이 바로 명상이었다. 친구는 자주 가는 숲속 특별한 명상 장소가 있다고 했다. 거기 가면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나는 바로 그 주말에 친구와 함께 그 숲을 찾아가기로 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도시에서 벗어났다.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탄 후 걷기 시작한 우리의 목적지는 정말 고요한 숲이었다. 여기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세상과는 단절된 또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 들었다. 나무들의 향기와 새소리가 일상 속 소음에서 벗어난 완전한 침묵 속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숲속을 한참 걷다 보니 나무들 사이로 펼쳐진 작은 호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친구는 그 호수가 우리가 명상할 장소라고 했다. 주변에는 몇 개의 평평한 바위들이 있어서 앉기에 적당해 보였다. 우리는 바위 하나의 자리를 잡고 앉았다. 친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면서 자신이 평소에 하는 명상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제일 먼저 마음속에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 친구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호수가 잔잔할 때 가장 맑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고요할 때 가장 맑아지는 거야.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천천히 내쉬고. 나는 친구의 가르침대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마치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과 미처 해소하지 못한 고민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가 가르쳐준 대로 다시 호수에 집중하며 마음을 정리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 불현듯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따스한 기운이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가고 물이 찰박이는 소리가 주변을 감싸자 눈을 감고 있던 나는 자연스럽게 고요함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로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호수 위에 비치는 햇살에 마음이 노리듯 논이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모든 것이 그 순간만큼은 괜찮아 보였다. 명상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듯한 상쾌함을 느끼며 몸과 마음에 걸쳐져 있던 무거움이 사라진 것 같았다. 친구와 나는 숲을 벗어나면서 이곳을 자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그 숲속 명상 여행은 내게 매주 고대하게 되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스트레스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명상을 통해 그 문제들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나는 항상 그 고요한 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시 차분하게 만들곤 한다. 명상은 그렇게 나에게 일상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 우리는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수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접근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특히 건강 정보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정보가 실제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번 인터넷에서 본 초간단 다이어트 비법을 따라했다가 큰 코 다칠 뻔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왔고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본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14일 만에 무려 10kg을 뺄 수 있다는 그 비법은 매우 간단해 보였습니다. 바로 특정 식품만을 섭취하는 것이었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각종 블로그와 포럼에는 이미 그 비법을 시도해봤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긍정적인 후기들도 넘쳐났습니다. 신뢰할 만한 정보처럼 보였지만 그 정보를 믿고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근처 병원의 영양사분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방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와 균형 잡힌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강 정보를 얻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저명한 의료기관이나 학술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연구 논문이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정보가 다수의 출처에서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건강 관련 정보를 얻을 때 그 출처와 신뢰성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유용한 도구지만 특히 건강과 관련된 결정적인 정보를 얻을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검증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공유하니 그들도 재미로 보곤 했던 인터넷의 다이어트 정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는 정보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제가 처음으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날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몸이 예전과 다르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은커녕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만 했던 것이 쌓이고 쌓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아침 루틴이었어요. 일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행동이지만 아침에 마시는 물은 몸이 밤새 잃었던 수분을 보충하고 장운동을 원활하게 해줘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기로 했고 달걀과 샐러드로 단백질과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하려 노력했어요. 회사 출근길에는 버스 대신 한 정거장을 걷기로 했어요. 시간에 쫓길 때도 있었지만 걷는 동안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걷다 보니 어느새 발걸음도 가볍고 몸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는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어요. 손목 돌리기, 목 풀기, 허리 돌리기 등 간단한 동작들을 반복했더니 몸의 긴장이 줄어들고 집중력도 향상되었어요. 실제로 스트레칭 덕분에 오후에도 졸리지 않고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늘 하던 대로 식당에서의 식사를 피하고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들어 온 도시락은 내 입맛에 딱 맞고 신선한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먹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배치한 식단 덕분에 오후 피로감도 덜 느껴졌어요. 퇴근 후에는 틈틈이 동네 체육관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처음에는 가기 귀찮고 힘들기도 했지만 매트 위에서 땀을 흘리고 돌아올 때의 상쾌함이 점점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어요. 요즘은 간단한 홈트레이닝도 병행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발전하는 내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큰 변화를 한꺼번에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소소한 건강 습관들을 만들어가면서 나는 오늘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